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필요가 있는 그런 쓸모 있는 소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자 뭐니?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하면 강재훈 운용료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시장 개장 전 체크 포인트부터 우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요? 예. 네. 어제까지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이 거래였는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보다시피 3,940억. 그러니까 이틀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소폭 매도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매수를 강하게 했다는 거죠. 돌아선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 연속해서 이번 주가 10주 차인데 10주 차 동안 현재까지는 매수세가 이어간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반대로 이제 기관에서는 매도가 많았다는데 네. 이게 금융투자에서 매도 물량이 최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이쪽 물량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스템 임플란트를 펀드에서 구성 종목을 했던 쪽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환매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매도가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에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달라요. 것이 외국인들의 시각이 약간 차이가 많다라는 부분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밸류 차이.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국내 증시가 이제 시총 기준을 볼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실적을 대부분 나타낸 쪽은 경기 민감 금융주였는데 주가 상승은 성장주가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나타난 쪽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빠졌었고 반대되는 쪽에서는 기대치로 올라갔던 부분이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 이제 딱 종목별 수급을 보게 되면은 네. 삼성전자, LG와 하이닉스, KB금융, 하나금융 이쪽으로 대부분 매수가 엄청나죠. 이틀 동안에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 5천억이 넘는 매수 들어왔습니다. 사는 것만 사는군요. 그렇죠. 반대로 매도가 카카오뱅크, LG생활건강, 네이버, 위메이드. 그러니까 주로 매도가 나타났다 된 쪽에 카카오그룹. 그러네요. 약간 비쌉니다. 아직 이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비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하면서 중국 시장의 성장 기대치로 고평가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다 매도가 나온 배경이 되겠죠. 궁금한 게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약간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사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외국인 따라가면 됩니까? 지금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작년까지 개인들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예전의 생각을 우리가 좀 못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20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의 방향 자체는 외국인이 잡아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기라는 부분은 이제 기관이나 네. 개인들이 이제 나중에 좀 쫓아가거나 하면서 시세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외인들이 막 뭐 본격적으로 10주 가까운 시간 동안 사고는 있지만 규모 자체가 커진 거는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커진 케이스라서 지금 뭐 외국인들의 매매 거의 비슷하게 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개장전 체크 포인트로는 외국인을 잘 따라하자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제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천천히 보여주시죠. 자, 이 사도 되나 안 사도 되나 좀 보겠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금융주 잡으셨는데 이제 금리 인상 계속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은행주들이 올라갈까? 우선 투박하게 예스 올로 어떻습니까? 예, 노. 노? 네. 올라가는데요. 왜 노죠? 우선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된 부분도 확연히 나타나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금토회가 있는데 그쵸.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10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거의 100% 이제 금리 인상 한다는 부분 또 동일하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작년부터 좀 미리 시작했던 그런 그렇죠. 케이스였기 때문에 연준보다 빠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이제 1.25%까지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이제 경제 성장률하고 원래 금리는 맞물렸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 폭이 앞으로 한 번이라든지 많으면 두 차례 정도 아마 그 정도에서 이제 추가적인 인상 거의 못 한다고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폭이 크지 않다면 추가적인 강세폭 역시도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물론 좀 나올 수 있는데 네. 물론 주가 밸류를 보게 되면 원체 싸죠. 뭐 그러네요. 작년에 이제 실적이 밑에 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이익 자체가 순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나왔고 네. 올해도 한 2조 5천억 정도. 좀 더 잘하네요. 네,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다 정도인데 작년이 뭐 원창이 높았으니까 그랬군요. 그러니까 퍼로 따지면 4% 정도 수밖에 되질 않습니다. 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강세 몸에서 받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당분간은 이제 상승이 조금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이제 예전에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이제 15,000원에서 15,500원 전후 자리가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14,500원에서 15,500원 여기 이제 고가 라인 대에서는 한 차례 차익 실현 하신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제가 어제 보니까 금융이라는 걸 통째로 묶어서 볼 때 지금 은행하고 증권 쪽에서는 올랐었고
그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보험사 또 내려갔단 말이에요. 금리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별화 장세가 나온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순환매라고 봐야 됩니까? 차별화 장세인데 예. 이제 어제 봤을 때는 보험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고 지금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전체를 보게 되면 올해를 보게 되면 예. 은행과 보험이 올라간 거고 증권은 하락을 한 거죠. 더 멀리 보면 또 그런 거군요. 이제 하루하루 보면은 이게 예, 맞아요. 보험은 어저께 빠졌는데 예. 증권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로 보험이 보면. 더 상승폭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 실손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은행과 보험이 더 강했고 증권은 그동안 빠지다가 어저께 살짝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 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셀트리온입니다. 이 셀트리온.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예스 얼로? 정해 주시죠. 노. 이게 그러면 지금 자사주 이거 자체가 그럼 뭐 반짝이라는 내용입니까? 네. 어. 이게 그 세트리온이 현재 시가총액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세트리온 자사주 매입 규모가 1,000억. 1,000억.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500억. 딱 반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네. 규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선은 시장에서 음. 세트리온 자체가 이제 주주 할원 정책을 핀다라는 부분이 이제 네. 낙폭 과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주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보다시피 이제 작년 고가 대비해서 거의 50% 하락했습니다. 이거 주봉이죠? 네, 예. 주간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트리온이 엄청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바로 2020년도를 보게 되면 또 엄청 올라갔었죠. 100%가 넘는 상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파란 수를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2020년도에는 세트리온이 코로나 관련된 백신을 만들겠다, 치료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붙었다가 이 백신이 앞전에 한번 제가 깡세안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네. 먼저 개발하는 회사가 다 가져간다. 그렇죠. 나머지 회사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화이자 이런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기대치가 붙었던 게 오히려 안 좋게 나타났는데 그럼 이제 세트리온의 원래 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예, 그쵸. 이쪽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램시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가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가 나와야지 성장성이 부과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이 현재는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실적 자체가 이제 매출의 증가와 순이익의 증가가 같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주당 순이익이 약 4,715원. 올해 이제 증가가 나온다 했을 때가 이제 4,600원 정도. 네. 그럼 얼핏 보면은 증가폭이 거의 없죠. 그렇죠. 약간 감소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장주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매출과 거의 이익의 증가가 꾸준히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군요. 그게 나오지 못한다면은 파워 자체가 지금 현재가 세트론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45%, 47%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높죠. 그러니까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이 제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선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한 21만 5천 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자체를 이렇게 봐서 이게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의 대표성을 좀 띄고 있으니까 다른 이 관련 업종에 있는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 이제 좀 좋게는 안 보고 보수적으로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네. 사실 이제 세트리온 같은 경우 바이오시밀러 선두주자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CMO 관련된 선두주자. 성격이 다르죠. 네, 성격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좀 강세, 그러니까 시작 개발과 그리고 매출 자체가 안정적인 곳. 3파전이네요. 네, 그래서 약간은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한양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비싸다라는 평가를 하기에 좀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세트론이라든지 몇몇 개 기업이 너무 비싼 거고 이제 그 외적인 쪽에서는 그게 비싸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셔야 되겠죠.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군요. 자, 그럼 마지막 특징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화학, 금호석유입니다. 실적 피크아웃 논란, 이제 매수권. 어떻게 보십니까? 예스, 화학인데요. 예스. 제가 어디에선 그랬어요. 이게 화학도 친환경에 좀 더 관련된 화학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금호석유는 친환경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예스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또 제가 뭐 다른 방송 배워 산다 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좀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시간이 모자라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올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만들어진 시기가 작년 10월달, 11월달 만듭니다. 그렇군요. 보통 한 해의 전망을 자체를 할 때,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어떤 과정이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최고조로 달했던 그 시기였던 거고 네. 원자재 가격이 역시 최고조를 만들었던 그 시기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웬만한 기업들을 다 분석을 해버리면 그렇죠. 비용 자체가 원가 자체가 원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마진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마진이 작아지니까 예. 그가 실적에 피크아웃을 쳤다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그렇게 보면 맞긴 하죠. 그러면 이제 파월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올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네. 1분기, 2분기 사이에 꺾일 거다. 확연히 이제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다면 사실 화학이나 철강 같은 이런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원래 수혜주로도 얘기하는데 네. 원자재가격이 급하게 올라왔을 경우 또 피해주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금보설 같은 경우 사실 실적 대비하면 굉장히 쌉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주가가 뭐 엄청나게 고가를 만들었다 빠졌던 가장 큰 배경이 이제 라텍스, 고무.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관련할 때 네. 코로나 관련된 장갑 많이 끼죠. 라텍스 의료용 장갑. 라텍스 장갑. 네. 그에 따른 수혜를 봤었던 케이스였는데 그렇군요. 이제 코로나에 따른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라텍스 만들 때는 원자재가 부타디엔이라는 화학 쪽에서도 네. 그쪽이 이제 원자재인데 부타디엔 같은 경우는 4분기에 확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 40% 급락을 했죠. 대신 MB 라텍스 쪽도 가격이 한 30%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예. 스프레드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너무나 피크아웃이니까 비싸다 이런 논란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컸던 그죠? 거군요.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 감익된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예. 근데 이게 그걸 본다 하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가 6만 1,000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추정할 때가 한 3만 4천 정도 됩니다. 그럼 퍼로 따지면은 작년 같은 경우 기준할 때 한 2.7%, 7%. 올해 같은 경우가 감익된다 하더라도 5% 수준. 그렇게 높진 않은 거잖아요. 싸죠. 싸죠. 아까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얘기 드릴 때 은행이 한 5% 정도 때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대비해서 이제는 화학도 비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 상태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가 발표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관점.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상승 쪽으로 보는 그죠? 거죠, 지금. 하단 자리를 이제 거의 다 만들고 예.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간 네. 차트니까. 아, 그렇군요. 자, 세 가지 특징 좀 봤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셀트리온, 그리고 금호석유 봤는데, 노, 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예. 우리가 지수 밴드 얘기를 못 했었어요. 그걸 놓쳤어요. 그거 좀 얘기 좀 먼저 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 시장이 코스피는 네. 괜찮거나 좋거나 그렇죠. 다 이렇게 그렇게만 있죠. 얘기했죠. 그래서 괜찮다가 중립 이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인트로는요? 그래서 이제 저점 자리가 2,915포인트 전후 예. 그리고 상승폭이 나올 때 괜찮을 경우가 2,980 80. 좋을 경우가 3,020을 넘어간다 이 관점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배경이 뭐였냐 이 부분인데 네. 시장에서 지금 성장주가 급락을 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가치주, 소위 말 경기 관련주인데 네. 이쪽에서 강세되다 보니까 시총 비중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거래소는 상승 종목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거래소 지수는 강보합인데 네. 대형 지수가 0.3%대 상승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총 비중인데 대형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네. 코스피 200.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200을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파생에서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주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형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선물이라든지 코스피 200하고 네. 그럼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이 코스피 200에서 차지한 비중이 31%가 넘어갔습니다. 거의 다. 두 종목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8월 달, 9월 달 이럴 때는 이쪽에 대한 비중이 23%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럼 이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석해요? 이쪽은 상승을 좀 하는 반면에 네. 그 외적인 성장주 쪽이 무너진 거죠. 아, 그냥 돈이 비중이니까. 옮겨간 거군요. 예, 비중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강세를 띠면은 그런 시장이 빠지기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가 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지 않으면 지수는 안 빠진다 되는 거죠. 거래소는. 저 두 개가 가면 그냥 계속 그죠? 간다는 거죠. 가치월이면은 지수 하락도 제한인 거죠. 그럼 지수의 의미가 그렇게 큰 건 아니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이게 크죠. 그렇죠. 자기가 비중이 많으니까. 다 저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사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 지수가 안 빠진다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들어올 경우는 네. 국내 증시는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음. 그래서 대형 지수는 지금 박스권 중간 자리가 딱 2,900 종합주가 얘기할 때 15포인트 정도 되는데 네. 딱 그 라인대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오고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쵸. 내일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선물 지수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390에서 395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라인들을 잘 소화를 해주면은 그걸 이제 봐야겠네요. 만기일날 윗자리가 열리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될 경우 2,980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어떤 포인트를 좀 유지해 주는지를 좀 잘 봐야겠네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투자 전략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SCI 코리아 인덱스 그죠. 이게 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네. 국내 증시 투자를 할 때 대외적인 환경에서 크게 한 가지 정도로 더 추가하자면은 네. 환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환차손 환차익이 그죠? 있으니까.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 예. 외국인들이 왜 적극적으로 사느냐? 예. 환차손 우려가 없다. 이미 다 팔아온 상태에서 네. 신규로 매수하는 것들 자체가 환율 자체가 비쌀 때 매수를 했고 그렇죠.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은 이익을 보는 구조죠. 어제 좀 떨어졌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환율을 보면 이제 1,190원이 깨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부담 지금 없네요. 사갖고 예. 올리면은 환차익, 주가 평가익 다 볼 수 있는 케이스. 두 마리 토끼 다 잡네요. 그러니까 어제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1% 상승했는데 네. 이머징 마켓 지수가 2% 상승하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2.49% 상승한 거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단순한 생각할 때는 이제 모양 차트로 볼 때는 박스권으로 보이는데 예. 실제로는 전체 국내 증시는 작년 1월 달에 고가를 만들고 쭉 내려왔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내 코스피 지수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는 7월 달, 6월 달이 고가였는데 네. 실제로는 MSCI 코리아 인덱스라든지 음.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이 고가였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도록 하락한 거죠. 이제 오르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이 나온다 했을 때 네. 사실 외국인들이 이 관점을 가고 있었으면은 국내 증시 계속 디커플링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사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에서 실적을 차지하는 쪽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쪽이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으니까 움직이기가 수월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박스권이지만 네. 전체 그림에서는 이건 세기형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올라간다뇨. 쐐기는 올라가는 거죠. 그죠? 세기는 이제 올라가면은 주로 중간에 어느 정도 뽑기 전까지 시세를 뽑기 계속 전까지는 간다는 얘기? 큰 조정을 잘 안 주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번 주 저점이 1월달 저점이고 1월달 저점이 올해 저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 배경인 겁니다. 네. 자, MSCI 관련해서 좀 알아봤고요. 좀 다음 장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이슈 이벤트.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오셨는데 어떠한 좀 포인트를 좀 봐야 될까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로써 기간의 수요 예측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공모가가 얼마 나오는지 확정이 되는 거죠. 상단과 하단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예. 다만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매도했던 물량은 이제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라서 이제 뭐 시총 상이라든지 다른 쪽에 대한 매도 물량은 기관에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오늘 중요한 게 이게 중국에서 물가지수 발표합니다. 왜 중국에서 중요합니까? 물가지수가 예. 왜 중요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아직까지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죠. 그럼 중국에서의 아.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한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최근에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조금씩은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어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 지금 말씀하신 긴축이라든지 뭐 경기 부양책과 약간 달리 보셔야 되는 거고 예.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전월 발표했을 때 12.9%였고 네. 최고치를 만들었을 때가 13.1%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2월 달 건데 이게 11.1% 정도가 컨센서스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점이다. 2개월 연속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그렇죠. 경제 지표는 중요한 게 방향. 예. 그러면 고가를 찍고 나서 2개월 연속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쪽이 이제 꼭대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그죠. 해 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이 확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것이 또 이제 원달러 환율. 또 이게 또 중요하죠.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205원까지 국내 증시 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시각은 그게 아닌데 우리 일반적인 시장에서 얘기하던 거는 환율 올라가니까 시장 안 좋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했는데 그 상태에서 환율이 고가 찍고 이제 떨어진다가 되면은 외국인들은 매수를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는 더 정확하게 환체가 더 본다는 건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으니까. 수급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인 거고요. 예. 지수는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걸로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라서 네. 390에서 395포인트를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이제 이번 주에 398에서 400이라는 자리대가 정확하게 399에서 402.5인데 네. 여기가 박스권 상단입니다. 지수로 얘기할 때 3020에서 30포인트 사이인데 그 라인대를 잘하면 갈 수 있다까지 연결되겠죠. 오늘 시험 볼 때 이거 선물책 꼭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만 아주 짧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철강입니다. 철강도 뭐 현재 시장에서 실적이라든지 밸류 이런 것들 다 따진다는데 네. 아까 이제 중국에서 물가지수 갖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피카 논란으로 인해서 같이 빠진 건 똑같습니다. 철강도. 다만 전방 산업인 자동차, 건설, 조선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이 관점인 건데 그렇군요.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2조 5천억 정도 나왔었고요. 올해도 2조 5천억. 좋네요.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주가 자체는 원체 빠져 싸고, 있으니까 퍼가 지금 3%, 네. 자산 가치 0.3배, 음. 엄청 싼 거죠. 그렇군요. 매력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쪽에서 또 관심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갈게요. 가격. 네, 죄송합니다. 가격. 네. 현대제철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코너가. 매수가는 이제 네. 44,500원 전후. 어저께 종가보다 조금 높은 자리 그쵸, 정도. 그쵸. 네. 손절은 41,000원, 1차 목표가로 5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로 5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너 처음 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가격 전략 이렇게 도와드렸으니까요. 현대제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용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